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026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26년 병원년 신년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첫 번째로 이제 43세에서 44세가 되시는 돼지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43세라는 나이까지 우리 돼지띠분들 어떠한 인생을 좀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성실함 그리고 영리함으로 맞지만 근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돼지띠들 중에 개생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집안에 부모 덕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고 그리고 또 인덕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고대했는데 수입이 적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손에 남는 건 적은 사주 그런 사주가 있고 좀 고난하지만 좀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 근데 윗사람들 덕이 없어서 내가 좀 막히는 기운들이 많았지. 헤쳐나가는 게 힘들었고. 그럼 이분들 초년에서부터 내가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랐다기보다는 내가 내 걸 직접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성향이나 성격 특징은 좀 어떠신 분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착해요. 착하고 좀 융통성이 없고 눈치가 좀 없어. 그냥 좀 고단한 길이라고 하듯이 그냥 하던 거를 꾸준하게 잘하는 성실함. 이게 되게 관건인데 문제는 끼가 있어도 큰 끼를 부리지 못하는 사주. 그래서 좀 팻대를 잡고 전문직을 하면 참 좋은 사주들. 꾸준한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강점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 선생님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 돼지띠분들은 좀 그런 인간관계를 좀 지내보신 분들이 좀 많았던 걸까요? 그쵸. 인간관계가 너무 엎치락 뒤치락이 많았고 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다 보다는 손에 꼽힐 정도로 만난 삶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잘해준 부분 때문에 내가 뒤통수를 맞고 섭섭함을 많이 견디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의지를 하지 말고 또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봐.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게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든지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생에서 그쵸. 나왔다. 헌신의 기운이 많지. 내가 뭔가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 헌신의 기운이 더 많기 때문에 몸만 고되다 정신만 고되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진짜로. 그럼 반대로 선생님, 우리 43세 돼지띠 분들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라든지 이분들만의 타고난 복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식복은 있다고 봐요. 식복, 먹을 복, 입을 복, 이런 입을 복. 그리고 나 혼자 산다면 먹고 쓰는 거에는 지장이 없어. 그러나 옆에 사람 이제 식솔이 생겨 있거나 내가 가정을 꾸려. 이런 부분에는 내가 모든 거를 양업계에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주. 그래서 새끼도 내가 키워야 되고 신랑이 있어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라리 혼자 사는 부분이 낫다라고 보지만 혼자 사는 부분들을 보면 너무 고독해, 외로워.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식구들하고 다툼이 많아요. 내 부모하고 또 내 뭐 신랑, 뭐 배우자, 또 자식 이런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하고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 돼지띠들을 보면 혼자 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너무 많아. 부딪힘이 많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삶이 좀 많이 깔려 있다. 저도 정말 많은 풍파를 겪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또 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자 역할까지 한다든지 가장 역할까지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았던 거예요. 너무 좀 뭐랄까 좀 부지런함 또 내가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라 내가 뭔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는 게 너무 좀 뭐랄까 각박하다 이런 부분을 나 혼자 스스로 남의 그 피해를 감당하는 그런 착한 여린 마음 이것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진짜로. 그럼 선생님 이분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한데 일단 올 한 해를 뒤돌아본다면은 2025년은 이분들한테 좀 어떤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올해 고됐어. 그닥 좋진 않았을 거야. 왜냐면 뭔가 굴러가는 듯 한데 또 그러니까 굴러가는 건 석 달이면 막히는 것도 석 달. 뭔가 좀 도찐이 개찐이 그냥 제자리 걸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올해부터 관제가 시작이 되던 안 좋은 게 시작이 됐다. 25년도부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몸살려야 되는 사주들이라고 나는 봐요. 그럼 올 한해 지금 이제 답답했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올 한해 이분들 중에서 많이 답답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이분들한테 고민거리로 좀 남았을까요? 일과 사람, 돈 다 조금씩 막혀있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년이 더 안 좋아. 좋은 거 얘기해달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선수 치는 건데 네. 이분들이 내년 44세가 되잖아요. 사사. 그 죽을 사자가 두 개가 들어오는 해는요 엄청 안 좋아요. 누가 이제 어떤 누구에 뛰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삼재가 들었지. 네. 이제 들어올 삼재 또 눌삼재 내년을 맞이를 하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44살에 항천살이 또 열렸어. 죽을 운이 들어와 있다고. 네. 사사 공방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별하고 또 하던 거가 또 바뀌어지고 이런 운이기 때문에 손해를 엄청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대비를 하고 가야 되고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될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또 삼재가 또 눌삼재로 또 들어오고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제 44세가 되면서 사사 이제 사사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분명히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내년에 미리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지. 너무 안 좋아서 조심한 거 조심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안 좋거든. 안 좋은 운에 내가 뭔가를 벌려서 또 욕심을 갖고 내가 왜 이게 안 돼서의 실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런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총 운으로 보면 내년까지는 죽을 운이 들어왔다. 내년까지는 무조건 잘 넘어가야 된다. 이러는 부분에 첫 번째 몸에 칼을 대는 몸이 신호를 보내는 몸이 아파야 되는 이 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엔 그거를 뿌리를 잘 찾는 것만 해도 돈 버는 거 그리고 명을 사는 거다. 또 두 번째 내가 직장 부분에서 자꾸 실직을 당하던 내가 팽을 당하던 나를 왕따를 시키던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싸우고 맞설라 하지 마라. 내년에 26년에 관제가 들잖아요. 롱런으로 가 길게 관제가 먹혀. 그래서 내년은 내가 너무 이제 좀 뭐랄까 무식하게 이길라 하지 말고 좀 순탄하게 지혜롭게 넘어가는 해를 맞이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세 번째 금전적인 부분이 고립이 돼서 또 목이 말라. 근데 이제 돈이 왜 안 벌릴 때는 막 더 조급증이 오고 나만 좀 이상한가 막 이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금전에 대한 투자만 좀 안 하면 그나마 손실을 안 본다. 그래서 내년에는 먹고 쓰는 정도만 있으면 하늘에 감사하고 내가 잠시 잠깐 숨 돌리는 시간을 좀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 돼지띠 개생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쉬는 애도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100년 사면 100년 동안 일만 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년은 내가 44세에 안 좋은 거에 대한 총칼과 파편 뭐 모든 전쟁이 일어난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올 한 해는 숨어서 지내면서 좀 나를 좀 가꾸는 나를 좀 평정화를 좀 시키는 또 나에 대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시간을 좀 갖는다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게 또 아무래도 100세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100년 인생 다 대박나고 좋은 운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사람들 욕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100년 동안 자기는 무조건 벌어야 된다. 다 잘 돼야 되고 이게 있어. 그게 하루 있어. 좀 쉬어가는 좀 시기를 좀 가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럼 그럴 때도 필요하지. 안 좋다는데 뭐하러. 안 좋을 때는 좀 쉬고 그게 돈 버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비껴간다. 그리고 또 그럼 내년 한 해간 뭐 매년 안 좋을까요? 이러잖아. 내 생일달이 지나가야 돼. 우선 내 생일달까지가 엄청 고력이 심해요. 그래서 그 생일달을 지나고 또 내년도 그렇지만 후년은 그나마 좀 좋아져요. 그래서 내년만 44만 잘 넘어가면 좋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이제 내년까지만 좀 그러면 잘 이렇게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제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 그래도 좀 더 기운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온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내년에 이별수, 공방수도 있어. 헤어지고 또 집안에 있는 누가 돌아가시고 뭔가가 자손의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는 아픔도 들어와요. 내년만 지나면 45, 46, 45이 지나면서 돈을 벌어. 47까지. 그러니 내년만 잘 무고하게 44살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나이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태어난 달로 이제 월로 본다면은 몇 월생분들이 그래도 내년에 좀 더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5, 6월생? 5, 6월생 음력 기준.
운명 기준 5월, 6월생은 그래도 안 좋은 사람들은 3, 4월생 3, 4월생은 더 조심을 좀 해야 되고 많이 그래도- 조심해야 돼. 아 맞습니다. 5월, 6월생은 그래도 좀 더 괜찮을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면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태어난 생년 월일을 다 넣어서 아무래도 점 좀 보세요. 네, 이때는 힘을 진짜 점 좀 봐야 돼. 아, 삼재도 풀어야 되고 이 삼재 작년 거 안 풀고 올해 거 안 풀고 내년에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조그맣게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좀 풀고 또 점을 좀 봐야지. 맞습니다. 또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또 요청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